격정이 어떻게 덕목으로 회복되어 갈 수 있는지 그 과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덕목의 상실과 본질, 격정과 본질, 덕목의 회복과 본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덕목은 미덕이라고도 하는데요. 덕목은 우리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마음의 상태로 상처받지 않은 온전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로 인해 우리는 덕목이라는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격정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격정은 쉽게 말해서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인 격정을 제어하면 장점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장점은 우리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질은 우리가 본래부터 갖고 있는 특성으로 덕목의 상태를 유지하면 저절로 드러나지만 덕목을 상실하면 마치 본질이 사라진 것처럼 격정에 의해 본질이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본질이 드러나지 않게 됨에 따라 우리는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느낌을 갖게 되고 본질을 되찾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격정을 통해 본질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본질에 대한 희미한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막연히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확신을 하면서 잃어버린 본질을 스스로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1번 유형은 완전한 세상을 만들려고 하고 2번 유형은 필요한 존재가 되려고 하고 3번 유형은 최고가 되려고 하고 4번 유형은 진정한 존재가 되려고 하고 5번 유형은 다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6번 유형은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7번 유형은 만족을 위해 신나는 일을 찾아다니고 8번 유형은 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고 9번 유형은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격정이 이끄는 대로 특정한 행동을 기피하고 특정한 상황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함정에 빠질수록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본질에서 점점 더 멀어집니다. 본질을 회복하려면 격정을 제어해야 합니다. 그런데 격정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격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격정이 올라올 때마다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번 유형의 격정은 분노입니다. 분노라는 격정이 올라올 때 분노하지 말아야지 하고 마음을 먹는 게 격정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격정이 올라올 때마다 자신의 격정을 의식하면서 관점의 전환을 해야 합니다. 1번 유형은 분노가 올라올 때마다 그러한 자신의 모습이 성숙한 모습인지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이 나와 다를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해지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관점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다 보면 격정이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하는데요. 격정이 가라앉는 만큼 덕목의 상태를 회복하게 됩니다. 1번 유형의 덕목은 평정, 2번 유형의 덕목은 겸손, 3번 유형의 덕목은 신실, 4번 유형의 덕목은 침착, 5번 유형의 덕목은 초연, 6번 유형의 덕목은 용기, 7번 유형의 덕목은 맑은 정신, 8번 유형의 덕목은 소박, 9번 유형의 덕목은 근면인데요. 우리는 자신의 에니어그램 유형에 해당하는 덕목의 상태에 있을 때 우리의 깊은 내면에 여전히 보존되어 있는 훼손되지 않은 본질이 드러나게 됩니다. 1번 유형의 격정인 분노가 어떻게 평정이라는 덕목으로 회복되어 갈 수 있는지 그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번 유형의 덕목은 평정인데요. 덕목의 상태에서 1번 유형의 본질은 저절로 발현됩니다. 본질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1번 유형의 본질은 객관적이고 분별력이 있어서 옳고 그름에 대해 잘 아는 가장 지혜롭고 이성적이고 현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1번 유형의 본질적인 특성은
평정이라는 마음의 상태, 즉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때 저절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평정이라는 덕목을 상실하게 되면 분노라는 격정이 생겨나면서 덕목의 상태에서 저절로 드러나던 1번 유형의 본질적인 특성은 분노라는 격정에 의해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1번 유형의 본질은 여전히 깊은 내면에 존재하지만 마치 사라진 것처럼 숨어버립니다. 1번 유형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면 완전한 세상이 펼쳐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지만 평정을 상실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펼쳐지고 있는 완전함의 순간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완전하지 않은 세상에 대해 분노하면서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완전하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깊은 내면에 숨어 있는 자신의 본질에 대한 희미한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덕목의 상태에서는 그냥 본질로서 존재하지만 분노라는 격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스스로 자신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완전해지려고 애를 쓸 뿐만 아니라 옳다고 생각하는 이상적인 세상,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세상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개선하려고 하면 할수록, 즉 격정에 사로잡히면 잡힐수록 1번 유형은 자신의 본질적인 모습인 지혜롭고 이성적이고 현명한 모습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격정에 사로잡힌 1번 유형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을 보며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틀렸다고 단정 지으며 분노하면서 자신의 원칙과 기준에 따르기를 주장합니다. 이것은 성숙하지 못한 1번 유형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숙한 1번 유형은 상대방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불완전하게 보이는 면을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기준이 아닌 다른 사람의 기준과 생각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여유를 가질 수 있을 때, 그래서 그동안 고수해오던 자신만의 원칙과 기준을 내려놓을 수 있는 성숙한 1번 유형이 될 때 점차 분노라는 격정이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하고 격정이 가라앉는 만큼 평정이라는 덕목의 상태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정, 즉 고요한 마음을 회복해 갈 때 본질은 저절로 발현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세상을 만들려고 애쓰지 않아도, 스스로도 완전해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깊은 내면에 숨어있던 본질이 저절로 드러나 1번 유형은 완전함의 모범을 보여주며 완전한 세상을 이루어가는 데 기여하는 지혜롭고 이성적이고 현명한 사람이 됩니다. 2번 유형의 격정인 교만이 어떻게 겸손이라는 덕목으로 회복되어 갈 수 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번 유형의 덕목은 겸손인데요. 덕목의 상태에서 2번 유형의 본질은 저절로 발현됩니다. 본질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2번 유형의 본질은 온전한 사랑을 기쁜 마음으로 나누며 이 세상을 따뜻한 사랑으로 아낌없이 가득 채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2번 유형의 본질적인 특성은 겸손이라는 마음의 상태를 유지할 때 저절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겸손이라는 덕목을 상실하게 되면 교만이라는 격정이 생겨나면서 덕목의 상태에서 저절로 드러나던 2번 유형의 본질적인 특성은 교만이라는 격정에 의해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2번 유형의 본질은 여전히 깊은 내면에 존재하지만 마치 사라진 것처럼 숨어버립니다. 2번 유형이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면 자신의 사랑에 대한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참사랑을 줄 수 있지만
겸손을 상실하게 되면 자신이 베푼 사랑이 되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하고 좋은 사람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의 사랑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감사와 긍정적인 피드백을 기다립니다. 원하는 반응을 얻을 때까지 더욱 열심히 봉사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또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알아주기를 원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격정에 사로잡혔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번 유형의 본질은 이 세상을 따뜻하고 온전한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사람인데요. 덕목의 상태에서는 이러한 본질로서 존재하지만 교만이라는 격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면서 스스로 자신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아낌없이 쏟아부으면서 보답을 기대하는 봉사를 하면 할수록, 즉 격정에 사로잡히면 잡힐수록 이번 유형은 자신의 본질적인 모습인 사랑이 많고 따뜻한 모습에서 점점 더 멀어집니다. 격정에 사로잡힌 이번 유형은 다른 사람의 도움받기를 거부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어느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은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유형은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그동안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대가 없이 받은 사랑과 도움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대가 없이 받은 사랑을 기억할 때 대가 없는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이미 받은 도움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음에 감사할 때 이번 유형의 교만이라는 격정이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하고 격정이 가라앉는 만큼 겸손이라는 덕목의 상태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움을 주면서 스스로 선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자부하던 것을 내려놓는 겸손한 마음을 회복해 갈 때 본질은 저절로 발현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며 필요한 존재가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깊은 내면에 숨어있던 본질이 저절로 드러나 이번 유형은 기쁜 마음으로 아낌없이 참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만인의 사랑을 받는 사람 누구에게나 필요한 존재가 됩니다. 3번 유형의 격정인 기만이 어떻게 신실이라는 덕목으로 회복되어 갈 수 있는지 그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3번 유형의 덕목은 신실인데요. 덕목의 상태에서 3번 유형의 본질은 저절로 발현됩니다. 본질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3번 유형의 본질은 자신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알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본받고 싶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3번 유형의 본질적인 특성은 신실이라는 마음의 상태, 즉 정직하고 성실한 마음을 유지할 때 저절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신실이라는 덕목을 상실하게 되면 기만이라는 격정이 생겨나면서 덕목의 상태에서 저절로 드러나던 3번 유형의 본질적인 특성은 기만이라는 격정에 의해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3번 유형의 본질은 여전히 깊은 내면에 존재하지만 마치 사라진 것처럼 숨어버립니다. 3번 유형이 신실한 마음을 유지하면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사람이지만 신실을 상실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타인이 원하는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원하는 것, 문화가 요구하는 것, 세상이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라고 믿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결과물을 성취하기 위해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깊은 내면에 숨어 있는 성취하고자 하는 자신의 본질에 대한 희미한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덕목의 상태에서는 그냥 본질로서 존재하지만 기만이라는 격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신의 본질을 스스로 회복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성취를 위해 경쟁하고 실제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면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성과물에 집중하면서 타인에 의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면 갈수록, 즉 격정에 사로잡히면 잡힐수록 3번 유형은 자신의 본질적인 모습인 모든 사람이 본받고 싶은 모습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격정에 사로잡힌 3번 유형은 자신을 돋보이기 위한 성취를 향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3번 유형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 달려가야 합니다. 자신을 돋보이기 위한 성취는 일순간의 만족은 얻을 수 있지만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점점 허무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유형은 홀로 갈채를 받기 위한 소소한 성공에서 벗어나 우리 모두를 위한 성공이라는 더 큰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더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해 성취하려는 더 큰 뜻을 품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만 치중하던 기만이라는 격정이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격정이 가라앉는 만큼 신실이라는 덕목의 상태를 회복하게 되고 정직하고 성실한 마음인 신실한 마음을 회복해 갈 때 본질은 저절로 파련됩니다. 그래서 성공하려고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깊은 내면에 숨어있던 본질이 저절로 드러나 3번 유형은 다른 사람들의 성취를 위해 동기부여를 하면서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들을 성취해가는 사람이 됩니다. 타인이 원하는 인생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환호와 환영을 받는 멋있고 매력 있는 최고가 됩니다. 4번 유형의 격정인 시기가 어떻게 침착이라는 덕목으로 회복되어 갈 수 있는지 그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4번 유형의 덕목은 침착인데요. 덕목의 상태에서 4번 유형의 본질은 저절로 발현됩니다. 본질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4번 유형의 본질은 영감과 직관에 의해 자신이 발견한 새로운 진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4번 유형의 본질적인 특성은 침착이라는 마음의 상태, 즉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이 균형을 이룰 때 저절로 드러나지만 침착이라는 덕목을 상실하게 되면 시기라는 격정이 생겨나면서 4번 유형의 본질적인 특성은 시기라는 격정에 의해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4번 유형의 본질은 여전히 깊은 내면에 존재하지만 마치 사라진 것처럼 숨어버립니다. 4번 유형이 침착한 마음을 유지할 때에는 외부 세계인 세상과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거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깊은 내면의 세계라고 할 수 있는 무의식의 세계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의 세계에서 오는 영감과 직관에 민감한 사람이 되는데요. 침착한 마음을 상실하게 되면 시기라는 격정이 생기게 됩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들은 좋은 것을 갖고 있고 내게는 없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이것이 열등감으로 이어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혼자만의 시간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사람들과 거리를 두면 둘수록
부정적인 감정이 마음속에서 점점 우세해지면서 감정의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수록 자신의 감정을 극대화하면서 부정적인 감정에 더욱 민감해지기 때문입니다. 4번 유형은 깊은 내면에 숨어 있는 자신의 본질에 대한 희미한 기억으로 인해 자신을 진실하게 표현하는 진정한 존재가 되려고 하는데요. 자신의 감정에 민감해질수록 격정에 의한 자신의 감정에 근거한 느낌을 표현하면서 영감과 직관에서 오는 진실성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덕목의 상태에서는 그냥 본질로서 존재하지만 시기라는 격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신의 본질을 스스로 회복하려고 시도하게 되면서 영감과 직관에 의해 자신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자신의 본질적인 모습, 진정한 존재의 모습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격정에 사로잡힌 4번 유형은 사람들 속에서 겉도는 느낌에서 벗어나기 위해 혼자만의 시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은 4번 유형이 사람들과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4번 유형들은 사람들 속에 머물러 있으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퍼즐 맞추기를 할 때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 채워져야 퍼즐이 완성됩니다.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 그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듯이 마찬가지로 4번 유형도 마지막 퍼즐 조각처럼 그 자리에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속에 머물러 있을 때 사람들 속에서 나라는 존재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 일 자체가 내게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받아들일 때 격정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은 나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가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가라앉고 안정된 감정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4번 유형의 덕목인 침착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침착한 마음을 회복해 갈 때 본질은 저절로 발현됩니다. 그래서 감정이 아닌 영감과 직관에 의해 발견한 새로운 진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창조하여 보여주고 자신에 대한 진실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모두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5번 유형의 격정인 인색이 어떻게 초연이라는 덕목으로 회복되어 갈 수 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5번 유형의 덕목은 초연인데요. 덕목의 상태에서 5번 유형의 본질은 저절로 발현됩니다. 본질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5번 유형의 본질은 탁월한 지적인 능력과 현실 세계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혁신하는 유능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5번 유형의 본질적인 특성은 초연해질 때, 즉 생각에 붙잡히지 않을 때 저절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초연이라는 덕목을 상실하게 되면 인색이라는 격정이 생겨나면서 덕목의 상태에서 저절로 드러나던 5번 유형의 본질적인 특성은 인색이라는 격정에 의해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5번 유형의 본질은 여전히 깊은 내면에 존재하지만 마치 사라진 것처럼 숨어버립니다. 5번 유형이 초연한 마음을 유지하면 어떤 현실에도 아랑곳하지 않기 때문에 다가올 현실을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연한 마음을 상실하게 되면 언제 세상이 나를 위협할지 모르고 어떻게 압도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인해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능해지기 위해 더 많은 지식을 쌓으려고 하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 대비하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깊은 내면에 숨어 있는 자신의 본질에 대한 희미한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덕목의 상태에서는 그냥 본질로서 존재하지만 인색이라는 격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즉, 인색이라는 격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유능해지기 위해 타인과 감정적으로나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관찰자가 되어 세상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외부 세계와 감정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려고 하는 건데요. 그렇게 세상과 분리된 채 세상에 대해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타인과 감정적으로나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관찰자가 되면 될수록 5번 유형은 자신의 본질적인 모습인 통찰력을 갖춘 유능한 사람의 모습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격정에 사로잡힌 5번 유형은 세상 이치에 통달하려고 하면서 자신의 관심사에 붙들리게 되는데요. 자신의 생각에 붙들리면 붙들릴수록 점점 주관적인 사고의 늪에 빠져 현실 감각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거스를 수 없는 보편적인 원리에 의해 전개되고 있음을 받아들일 때, 즉, 이 세상은 어떤 계획과 질서에 의해 움직인다는 섭리를 받아들일 때 5번 유형은 현실에 대해 명확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을 내가 알아야 하는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이 세상을 구성하는 구성원으로서 나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원리와 질서 안에 내가 있다는 우주의 섭리를 알고, 그래서 세상은 나를 위협하는 두려운 대상이 아님을 알게 될 때 5번 유형의 인색이라는 격정이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하는데요. 격정이 가라앉는 만큼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 연연하지 않고 세상 이치에 대해 다 알 필요가 없음을 받아들이는 초연이라는 덕목의 상태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초연함을 회복해 갈 때 5번 유형의 깊은 내면에 숨어 있던 본질이 발현되면서 탁월한 지적 능력이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5번 유형은 현실을 넓게 이해하면서도 현실을 깊이 꿰뚫는 통찰력으로 미래를 예측할 뿐만 아니라 아직 알려지지 않은 세상 이치에 대한 새로운 진리를 밝혀냄으로써 이 세상을 새롭게 혁신하는 유능한 사람이 됩니다. 6번 유형의 격정인 공포가 어떻게 용기라는 덕목으로 회복되어 갈 수 있는지 그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6번 유형의 덕목은 용기인데요. 덕목의 상태에서 6번 유형의 본질은 저절로 발현됩니다. 본질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6번 유형의 본질은 어떤 상황이 닥쳐도 기꺼이 맞서 자신 있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6번 유형의 본질적인 특성은 용기 있는 마음의 상태에서 저절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용기라는 덕목을 상실하게 되면 공포라는 격정이 생겨나면서 덕목의 상태에서 저절로 드러나던 6번 유형의 본질적인 특성은 공포라는 격정에 의해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6번 유형의 본질은 여전히 깊은 내면에 존재하지만 마치 사라진 것처럼 숨어버립니다. 6번 유형이 용감한 마음을 유지하면 세상에 대해 안심하며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상실하게 되면 세상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안전한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깊은 내면에 숨어 있는 자신의 본질에 대한 희미한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덕목의 상태에서는 그냥 본질로서 존재하지만 공포라는 격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스스로 자신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틀을 만들고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안전을 위해 낯선 것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재차 검증하면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주저하며 망설이곤 합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며 안전을 위한 대비를 하면 할수록, 즉 격정에 사로잡히면 잡힐수록 6번 유형은 자신의 본질적인 모습인 위기와 위험에 대비하며 자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격정에 사로잡힌 6번 유형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생각 저 생각으로 걱정이 많고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하며 불안해합니다. 자신은 물론 세상에 대해 의심하면서 자신의 안전을 지켜주리라고 믿을 수 있는 의지할 만한 권위를 찾기 시작하는데요. 믿고 의지할 만한 권위는 자신이 아닌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번 유형의 두려움은 외부 세계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인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외부 세계에서는 그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6번 유형이 믿고 의지할 만한 권위를 외부에서 찾는다는 것은 스스로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번 유형은 신뢰할 만한 어떤 힘이 자신의 내면에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신뢰하게 될 때, 즉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는 능력이 이미 내 안에 있음을 믿을 때 점차 공포라는 격정이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하고, 격정이 가라앉는 만큼 용기 있는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용기라는 덕목의 상태를 회복하게 될 때 본질은 저절로 발현됩니다. 안전한 세상을 만들려고 애쓰지 않아도 깊은 내면에 숨어있던 본질이 저절로 드러나 6번 유형은 자신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타인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상호 협력하며 안전을 도모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앞장서는 진취적인 사람이 됩니다. 7번 유형의 격정인 탐닉이 어떻게 맑은 정신이라는 덕목으로 회복되어 갈 수 있는지 그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7번 유형의 덕목은 맑은 정신인데요. 덕목의 상태에서는 7번 유형의 본질은 저절로 발현됩니다. 본질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7번 유형의 본질은 삶 그 자체에 만족하는 사람, 존재하는 기쁨을 아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7번 유형의 본질적인 특성은 맑은 정신, 즉 여러 가지 생각들로 머릿속이 산만하지 않을 때 저절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맑은 정신이라는 덕목을 상실하게 되면 탐닉이라는 격정이 생겨나면서 덕목의 상태에서 저절로 드러나던 7번 유형의 본질적인 특성은 탐닉이라는 격정에 의해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7번 유형의 본질은 여전히 깊은 내면에 존재하지만 마치 사라진 것처럼 숨어버립니다. 7번 유형이 맑은 정신을 유지하면 매 순간 현실에서 펼쳐지는 모든 것들을 놓치지 않고 전체적으로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지만, 맑은 정신을 상실하게 되면, 즉 여러 가지 생각들로 머릿속이 산만해지면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온전하게 경험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7번 유형은 많은 경험을 하면 할수록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부분적으로 놓치게 됨에 따라 더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족할 수 없는 7번 유형은 더욱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만족스러운 상태에 이르려면 새로운 경험들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깊은 내면에 숨어 있는 자신의 본질에 대한 희미한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덕목의 상태에서는 그냥 본질로서 존재하지만 탐닉이라는 격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렇게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며 더 신나는 미래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더 큰 만족을 위해 더 많이 원하고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에 집중하면 할수록, 즉 탐닉이라는 격정에 사로잡히면 잡힐수록 7번 유형은 자신의 본질적인 모습인 만족하는 삶, 행복한 삶을 사는 것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격정에 사로잡힌 7번 유형은 행복과 만족은 외부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믿고 행복과 만족을 위한 더 많은 일과 더 많은 계획 속에서 늘 바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행복과 만족은 내면에서 솟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일, 더 많은 경험을 통해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 순간 경험하는 것에 집중하고 참여할 때 비로소 얻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경험에 집중하고 참여하기 위해서는 더 신나는 새로운 계획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멈추고 현재 하고 있는 경험에 머무르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현재 하던 일을 끝까지 해내는 것이고 지루한 일을 견뎌내는 것이고 이미 세워놓은 계획에 집중하고 마무리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을 꾸준히 지속해서 하려고 할 때 탐닉이라는 격정에서 벗어나게 되고 산만하던 머릿속이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맑은 정신이라는 덕목의 상태를 회복하게 될 때 7번 유형의 깊은 내면에 숨어있던 본질이 발현되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삶 그 자체에 감사하며 행복과 만족을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누리고 있는 행복과 만족을 다른 사람들까지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전파하는 사람이 됩니다. 8번 유형의 격정인 정욕이 어떻게 소박이라는 덕목으로 회복되어 갈 수 있는지 그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8번 유형의 덕목은 소박인데요. 덕목의 상태에서 8번 유형의 본질은 저절로 발현됩니다. 본질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8번 유형의 본질은 우리 모두의 삶이 풍요롭고 더 나은 삶이 되도록 이끌어가는 사람으로 자신보다는 타인을 위해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8번 유형의 본질적인 특성은 소박해질 때, 즉 욕심이 없고 천진난만해질 때 저절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소박이라는 덕목을 상실하게 되면 정욕이라는 격정이 생겨나면서 덕목의 상태에서 저절로 드러나던 8번 유형의 본질적인 특성은 정욕이라는 격정에 의해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8번 유형의 본질은 여전히 깊은 내면에 존재하지만 마치 사라진 것처럼 숨어버립니다. 8번 유형이 소박한 마음, 즉 욕심이 없고 순수한 마음을 유지하면 타인의 이익이나 복지에 기여하면서 진정한 힘을 보여주는 정의로운 사람이 되지만 소박한 마음을 상실하게 되면 자신의 욕구와 이익을 위해 자신의 힘을 행사하면서 스스로 정의를 실현한다고 생각합니다. 깊은 내면에 숨어 있는 자신의 본질에 대한 희미한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덕목의 상태에서는 그냥 본질로서 존재하지만 정욕이라는 격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신의 본질을 스스로 회복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정의라는 이름으로 타인을 위협하고 통제하면서 주도권을 쥐고자 합니다. 자신이 뜻하는 대로 상대방이 따르지 않으면 버럭하면서
거칠게 행동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통제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보복을 하곤 하는데요. 이렇게 힘을 과시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밀고 나가고자 하면 할수록, 즉 정욕이라는 격정에 사로잡히면 잡힐수록 8번 유형은 자신의 본질적인 모습인 타인의 권익을 지켜주기 위해 불의에 맞서며 앞장서는 이타적인 모습에서 멀어지면서 점점 공격적이고 난폭한 사람이 됩니다. 격정에 사로잡힌 8번 유형은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거나 존중하지 않을 때 나타납니다. 따라서 8번 유형이 소박해지려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이해하려는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그러려면 상대방의 생각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게 필요한데요. 상대방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에 대한 긍휼함을 갖고 상대방의 사정을 헤아리며 상대방의 마음에 공감하려고 할 때 8번 유형의 정욕이라는 격정이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하는데요. 격정이 가라앉는 만큼 소박이라는 덕목의 상태, 즉 순수하고 욕심이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박함을 회복해 갈 때 8번 유형의 깊은 내면에 숨어있던 본질이 발현되어 타인의 이익과 복지에 관여하는 이타적인 사람이 되는데요.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앞장서는 리더가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존경하며 믿고 따르는 진정으로 힘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9번 유형의 격정인 나태가 어떻게 근면이라는 덕목으로 회복되어 갈 수 있는지 그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9번 유형의 덕목은 근면인데요. 덕목의 상태에서 9번 유형의 본질은 저절로 발현됩니다. 본질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9번 유형의 본질은 온전히 독립된 개인으로 존재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타인들과 활기차게 상호작용하며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9번 유형의 본질적인 특성은 근면해질 때, 즉 자신의 삶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 저절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근면이라는 덕목을 상실하게 되면 나태라는 격정이 생겨나면서 덕목의 상태에서 저절로 드러나던 9번 유형의 본질적인 특성은 나태라는 격정에 의해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9번 유형의 본질은 여전히 깊은 내면에 존재하지만 마치 사라진 것처럼 숨어버립니다. 9번 유형이 근면함을 유지하면 외부의 어떤 변화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사람들과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어 가지만, 근면함을 상실하게 되면 외부의 변화에 저항하면서 갈등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타인에게 자신을 맞추는 것이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깊은 내면에 숨어 있는 자신의 본질에 대한 희미한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덕목의 상태에서는 그냥 본질로서 존재하지만 나태라는 격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 생각, 욕구보다는 타인의 감정, 생각, 욕구에 주의를 기울이며 타인을 우선시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타인을 우선시하다 보면 자신의 생각이나 뜻을 밀고 나가는 것도 불편해지기 때문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끝까지 미루게 되고 해야 할 일이 아닌 다른 일들로 바쁘게 지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갈등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자기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자신에게 소홀하면 소홀할수록, 즉 나태라는 격정에 사로잡히면 잡힐수록 9번 유형은 자신의 본질적인 모습인 활기차고 타인과도 평화롭게 지내는 모습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격정에 사로잡힌 9번 유형은 타인을 이상화하고 우선시하면서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9번 유형은 타인이 아닌 자신에게 먼저 무조건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존재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고 9번 유형 역시 사랑받을 만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9번 유형들은 스스로를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무시하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음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기 이전에 먼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게 9번 유형은 스스로 사랑받을 만한 존재임을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에게 무조건적인 관심을 기울일 때 나태라는 격정을 제어할 수 있는데요. 격정이 가라앉는 만큼 자신의 삶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근면이라는 덕목의 상태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근면함을 회복해 갈 때 9번 유형의 깊은 내면에 숨어있던 본질이 발현되어 자율적으로 자신을 개발해 나가는 부지런한 사람, 갈등에 맞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문제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적극적인 사람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수용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과 화합하며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 됩니다.